한동훈도 골칫거리인데 이준석 데리고자 하는 정점식 도대체 뭔 생각을 하고 있을까는 내용입니다. 네, 짜증나는 이야기입니다. 짜증나는 이야기고 정말 지금 이런 일을 어떻게 생각을 할 수 있느냐는 그런 생각까지 드는 말이니까 이야기니까 핵심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동아일보 기사로 먼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동아일보가 단독으로 뭘 보도했느냐. 정점식하고 이준석이 21일 회동을 한다. 대여투쟁 공조 논의할 듯. 자, 지금 이준석의 처지가 어떻습니까? 거의 꺼져가는 거죠. 정치적으로. 현역 국회의원 배지는 달고 있지만 이준석 당이 지방선거에 후보를 막 내가지고 기초의원 달랑 하나 건지고 그리고 부산에 낸 후보가 자작 테러극을 자작극을 일으켜가지고 그 논란이 되고 있어서 완전히 콘에 몰려있죠. 이준석 당이. 그런데 그리고 이준석 당이 국회의원 3명 있는데 그 3명이 있는 당하고 110명이 있는 당하고 무슨 공조를 논의를 합니까? 근데 이 대여투쟁 공조 논의할 듯 했는데 이 다른 언론들도 지금 저것을 다 확인해서 이 정점식이 21일에 이준석 그리고 천하람이 이준석 개혁신당의 원내대표입니다. 같이 오찬 회동을 한다. 완전히 구명절 내려준다는 생각을 저는 합니다. 완전히 꺼져가는 이준석 쪽에. 이준석은 그 전에 대선 때만 해도 독자 출마를 해가지고 사실 독자 출마 나중에라도 김문수 후보하고 단일화하고 했으면 어떻게 됐을지 모릅니다. 지나간 이야기이긴 하지만은 그렇게 한 지 얼마 됐다고. 그리고 가뜩이나 지금 이 한동훈 때문에 그 분란을 일으키고 있는데 이준석이 거기에 또 발을 들어놓으면은 국민의힘 제대로 아무것도 못하는 정당 됩니다. 21일을 회동을 하는데 정점식이 제안을 했다. 만나자고 제안을 했다. 그리고 한 언론 정점식이 뭐라고 했느냐면은 개혁신당과의 합당 문제에 대해서 이준석 당하고 합당 문제까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가장 시너지가 높을 때는 총선 전이지 않겠느냐. 합당을 하려면은 총선 전이지 않겠느냐. 공감대를 이룬다면 총선 전에 합당도 좋을 것이다. 자, 총선 전에 이준석을 같이 데리고 온다. 이준석이 지금 세석을 갖고 있는데 얼마나 많은 지분을 요구를 할까요? 그 지분을 요구하는 것뿐이 아니고 여기저기 내부 갈등을 일으켜서 정말 쑥대밭으로 만들 겁니다. 그때 한동훈 문제가 정리가 안 돼 있으면은 더 난리 법석이겠죠. 이준석은 벌써부터 일종의 자락 깔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 안철수하고 이준석은 완전히 상극이죠. 상극인데 어떤 관계인지 다들 아실 겁니다. 그런데 최근에 안철수 의원이 개헌 당일에 먼저 당사로 모이라고 한 것은 한동훈이었다. 이렇게 법정에서 증언한 데 대해서 이준석이 안철수가 아주 중요한 증언을 했다. 그렇게 하면서 또 안철수 편을 들고 한동훈을 막 비난을 하는 그런 또 SNS 글 같은 것도 지금 올렸습니다. 그러니 이게 한동훈하고도 도저히 같이 섞일 수 없는 그런 이준석이고 또 지금 안철수 의원하고는 그렇게 상극이면서 마치 좀 러브콜을 보내는 듯한 그런 행동을 하는 것도 아마 저런 만남이 예정이 돼 있기 때문이 아닌가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 상황에서 한동훈은 본인의 한동훈 신당 창당 문제에 대해서 좀 친 한동훈계, 한동훈파 의원들이나 스피커들은 알레르기 반응을 막 보이고 있죠. 조갑제닷컴의 조갑제 대표가 먼저 이
한동훈이 신당을 창당하는 게 좋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부산 PK를 기반으로 하는 신당을 창당하라고 권하고 싶다. 지금 장동혁은 물러날 것 같지 않다. 이런 말을 라디오에 나가서 했죠. 그런데 비슷한 시기에 안철수 의원이 좀 비아냥되는 투로 한동훈이 당에 들어오는 것은 반대한다. 당에 얼씬도 하지 마라. 그때 12.3 비상계엄 셀프 영웅 서사를 썼기 때문에 그런 사람이 들어오면은 당이 어떻게 될지 나는 한편에 예고편을 봤다는 이야기까지 했죠. 본인이 한동훈을 비판을 하니까 한동훈파 스피커들이 일제히 자기를 물고 뜯는, 그런데 그 상황에서 만약에 복당을 하게 되면은 당이 어떤 일이 일어나겠느냐, 예고편을 봤다. 그래서 차라리 신당을 만들면은 내가 응원하겠다. 그러니까 조갑재, 안철수 두 사람 이야기했죠. 근데 이 친한계 스피커들은 조갑재는 건들지도 못하고 안철수만 막 지금 물어뜯고 있는 상황이죠. 한동훈도 오늘 그 신당 창당 문제에 대해서 일축을 합니다. 제가 돌아간다고 말씀드렸다. 복당한다. 국민의힘으로 돌아간다고 말씀드렸다. 신당 창당은 안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안철수 의원이 창당을 권유한 데 대해서는 뭐 본인이 창당을 하려는 것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또 비켜가면서 제가 말한 보수 제거는 2028년 총선 압승, 2030년 정권 탈환이다. 많은 분이 그 길에 공감하고 계신다는 걸 느낀다. 누가 지금 한동훈이 들어와서 이 총선을 이끌고 대선에 나가고 하라고 누가 그렇게 공감을 합니까? 그런데 지금 이런 상황까지 되면은 탈당해서 신당 만드는 게 맞죠. 본인이 지향하는, 정치적으로 지향하는 바가 있다면은. 그런데 그럴 자신도 없고 능력도 없고 같이 따라 나갈 사람도 없고 하니까는 어떻게든 국민의힘에서 들어가서 당권을 차지를 하려고 하는 그 욕심만 있는데, 지금 결정적으로 12.3 당시의 행적이 논란이 되기 시작을 하면서 또 당원 게시판 문제가 다시 수사 대상에 올랐죠. 수사를 다시 시작을 하죠. 그런 문제 때문에 한동훈은 복당도 못하고 신당 창당도 못하는 지금 어중간한 처지에 몰려있다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예, 오늘 천지일보 여론조사를 소개해드리면서 오늘 순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천지일보가 여론조사를 발표를 했는데 범야권, 그러니까 보수 성향 대통령 후보 적합도 조사를 보면 상당히 좀 의미 있는 내용이 하나 있습니다. 장동혁, 오세훈, 한동훈이 다 비슷비슷하죠. 14.9, 14.1, 14.0. 그런데 그 다음에 이진숙 의원이 아마 처음 이름을 올린 것 같습니다. 이진숙 의원이 8.1%. 상당히 다 세 사람이 14니까 8.1%라면 상당히 의미 있는 그런 지지율을 받은 겁니다. 그리고 지금 계속 한동훈 파에서는 장동혁 물러나라 계속 이야기를 하는데, 어쨌거나 오차범위 아니지만은 저기서 보수 성향 대통령 후보 적합도 조사에서 1위를 하고 있는 사람을 무턱대고 물러가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어떻게 보면은 저 세 사람, 장동혁, 오세훈, 한동훈이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당 대표고 가장 중요한 축을 차지하고 있고, 또 이 국민의힘, 그러니까는 범야권 대선 후보, 보수 성향 대통령 후보 적합도 조사인데, 이 국민의힘 지지층만 놓고 보면은 장동혁 대표가 31%입니다. 31%. 압도적으로 1위죠. 오세훈 시장이 24.5%. 국민의힘 안에서는 저건 이제 모든 유권자들을 다 대상으로 조사한 거고, 여기서는 장동혁 대표가 31, 오세훈 24.5, 한동훈은 19.6으로 뒤로 쳐지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진숙 의원도 여기서 15%를 받았습니다. 국민의힘 지지자들 중에서. 사실상 국민의힘 지지층 중에서는 한동훈이나 이진숙이나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19.6 대 15.0. 거의 4.6%
별반 차이가 없는 거죠. 자, 그만큼 저것은 전체 유권자의 대상이고,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한동훈의 위치가 본인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보수 재건의 적임자다 이렇게 인정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 여러 가지 여론조사 수치에서 계속 나타나고 있습니다.